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결혼 후 1년 반 동안 겪은 끔찍한 사건에 대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날을 떠올리면 사지가 떨리며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이제부터 함께 듣고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 가정 배경은 굉장히 평범하여 생략하고 연애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20대 중반때 지인을 통해 만나 인연이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순간 남편은 외모도 매력적이고 성격 또한 너무 좋아서 존경스러웠습니다. 그의 모든 면이 완벽한 것 같아서 저도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는 매너까지 갖추고 있는 멋진 사람으로 누구든 그에게 반할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연애는 4년에 이쁘게 마침표를 찍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과는 연애하는 동안 자주 만나러 다녔기 때문에 미리 결혼을 승인받았어요. 특히 시아버지는 제가 자신의 며느리가 되어줄 것을 들으면 소원이 없다고 매우 기쁘게 생각해 주셨어요. 결국 30세 나이에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신혼집은 제가 다니는 회사와 가까이 마련해 줬어요. 남편의 배려 덕분이었죠. 여보, 집에서 우리 회사는 가까운데 당신은 1시간이 넘게 걸리잖아. 괜찮겠어. 나는 차를 타니까 괜찮지. 당신은 지하철을 타니까 가까울수록 몸이 편할 거야. 당신은 배려심이 참 많아. 신혼집을 아내에게 편하게 맞춰 구해줄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아, 겨우 집을 한 채로 감한 것이야. 앞으로 감동적인 일이 많을 텐데 벌써부터 이런 생각을 하면 민망하다. 난 당신이 최대한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받기만 하면 돼. 고마워. 나 진짜 결혼을 잘 한 것 같아. 연애할 때보다 더 좋아서 자기가랑 결혼한 것 같아. 내가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해. 당신처럼 예쁘고 똑똑하고 착한 여자를 어디서 만날까? 당신은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야. 앞으로 내가 더 잘할 테니까. 사랑해, 여보. 나도. 그는 나와 맞벌이를 하면서 한 번도 집안일을 제게 혼자 하게 두지 않게 할 거야. 요일을 정해서 청소와 식사를 준비하자거나 함께 집안일을 해서 금방 끝내는 것이 보통이었어요. 1년 동안 항상 멋진 모습을 보여준 덕분에 남편에게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요일에 동창들과 약속이 있어 남편이 자고 있을 때 말하지 않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며 마시고 시간을 보냈어요. 시간이 되어 자리를 일어나려고 할 때 친구들이 아쉬워하며 더 놀자고 했지만 저는 결혼을 했고 집에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며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고 자리를 떴어요. 이후 집에 도착하니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은 외출하고 돌아온 후였습니다. 저에게 인상을 쓰며 물었습니다. 당신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 친구들 만나러 아까 카톡 보냈잖아. 못 봤어? 아니, 봤어. 그런 만나 다녀오는 길인지 남자를 만나러 다녀오는 길인지 모르잖아. 오늘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옷도 예쁘게 입었네. 평소랑 많이 달라 보여. 당신도 참, 이게 뭐가 예쁘다는 거야? 평소 때처럼 똑같이 화장하고 옷도 입던 거 입고 나간 거야? 당신은 내가 남자 만나고 왔을 거라 생각해. 이 바보 같은 남자야. 내가 당신 말고 누굴 만나고 오겠어? 바보. 당신, 이리 와봐. 진짜 왜 이럴까? 알았어. 내 얼굴 자세히 봐봐. 얼마나 예쁜지 말이야. 저는 진지한 그이에게 장난처럼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며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손이 내 양볼을 때리면서 툭 넘어지게 되었어요. 남편이 제 뺨을 때려버려서 어쩌다 내 뺨을 때린 거야? 당신 미쳤어요?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한쪽 볼을 잡고 남편을 향해 돌아보니 그는 크게 눈을 떴다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어딘서 왜 그렇게 하고 왔길래 입술이 귀에 달려있냐? 내가 바람 피워서 왔지? 남자랑 모텔에 다녀온 거야? 진실을 말해봐.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뭐 못해 더러운 년. 당신 말이 지저분하네 하고 계속해서 저를 의심하더라고. 그래서 뺨까지 때리며 겁을 주는 건가요? 방귀 뀐 놈이 성나다니까? 당신, 이런 말은 확실하게 하네요. 바람을 피우고 온 거 맞지요? 바르게 이야기해야 해요. 어디서 뭐 했는지 다 털어놔야 해요. 그 말이에요. 다 당신이. 미쳤어요. 다짜고짜 뺨을 날리거나 날 추근가는 거예요. 제가 바람을 피우고 왔다는 걸 확신하면서 억울하고 겁을 먹은 눈빛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더니 그 이에 눈빛이 순한 양으로 변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당신, 얼굴 괜찮아요? 내가 왜 당신에게 뺨을 갈기고 헛소리한 건지. 여보,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당신의 뺨을 날렸어요. 의심해서 미안해요. 내가 단단히 돌았나 봐. 가까이 오지 마세요. 무서워하니까. 저리 떨어져 있어요. 미안해요. 난 당신이 너무 아름답게 다녀와서 이상한 상상을 했어요. 나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났을까 봐 걱정이 됐나 봐. 진짜론요. 미안해. 내 몸에 손이라도 얹힌다 해도 진짜 가만히 안 둘 거니까. 화가 나는 거 알았어. 난 밖에 나가서 정신 좀 차리고 올게. 그래서 방에서 쉬고 있어. 여보, 진짜 미안해. 너무 황당하고 당황하고 무서워서 남편이 현관을 나가는 걸 지켜보다가 거실 구석에서 기다리며 전율을 느꼈어. 그가 나가자 방금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 아무리 생각해도 뺨을 맞을 일이 아니었는데 남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 연애 4년, 결혼 1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일 없었으니까 너무 놀란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 집을 나가려고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고 굳어버렸어. 거실에서 홀로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록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그런데 잠시 후 도어락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에 소름이 돋으며 몸이 저도 모르게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면 기겁할 것 같아 문을 잠가 버렸어요. 이윽고 노크 소리가 들리며 남편이 말하더군요. 여보, 내가 정말 큰 실수했어. 미안해. 잠깐만 문 좀 열어주면 안 될까? 싫어. 지금 당신 얼굴 못 보겠어. 그러니까 작은 방에서 자. 아, 그건 상관없는데. 지금 당신한테 사과하고 싶어. 잠깐만 문 열어주면 안 될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또 내 딸이 고 아니야. 내가 당신 딸이를 왜? 아까 날릴 대로 할 거야. 정말 실수했어. 나는 정신이 나간 것 같아서 모르게 한 행동이라는 거야. 잠깐 문 좀 열어줘. 사과할 기회를 달라고. 난 그 기가 또 폭발할까 봐 문을 슬며시 열어주었어. 그랬더니 꽃다발 한 알음을 내게 내밀었어. 자, 이거 받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신 그러지 않을게. 꽃다발로 마누라 뺨을 갈기고 한다는 짓이 꽃다발을 사주는 거야. 공포 분위기에 겁에 질린 나한테 꽃을 사다 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 믿었어. 그래서 남편이 무릎을 꿇어주지 않았어. 여보,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할게. 아까는 내가 아니었어. 그럼 누구였는데? 나도 모르겠어. 왜 그런 거니? 짓을 벌였습니까? 여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당신이 화가 풀릴 때까지 내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떠나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그럼 지금 당장 내 시선을 피해서 작은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십시오. 알겠어요. 그럼 쉬세요. 나중에 화가 풀리면 신호를 주세요. 그때 대화를 나누거나 하죠. 남편은 계속해서 자신이 잘못했다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뺨을 맞고도 정신이 멀쩡한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며 혼자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평일이 가까워지면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매 순간 그가 손짓하는 모습이 떠올라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한 달 동안 남편과 함께한 지 벌써 한 달이 됩니다. 대화를 거부하는 채 집에서 남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잘못을 알고 있는 것 같더군요. 제가 말을 하지 않는 것처럼 조용하게 지냈죠.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가 제 얼굴을 때린 지 2달이 지나자 감정이 풀렸습니다. 남편은 매일 저녁에 밥상을 차리고 작은 방으로 모습을 감췄으며 아침에는 청소와 빨래를 혼자 다 해놓고 출근했습니다. 그런 선하고 따뜻한 행동들을 보고 나서 감정이 풀려 남편과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 밥 잘 먹었어? 매번 나를 위해 노력해 주어 고마워 라며 말했습니다. 당신 2달 만에 나에게 말했네. 그래, 이야기해봐. 무슨 말이든 해봐.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로 결심했어. 알았어요. 지난 일이니까 물러서기로 했다고 대신 내 몸에 한 번 더 손대면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때는 무조건 이혼할 거야. 알았어, 여보. 난 당신이 떠날까 봐 겁나서 매일 노심조사했어. 그런데 이렇게 날 용서해주겠다고 하니까 안심돼. 자기야, 진짜 미안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줘서 고마워. 우리 과거처럼 둘도 없는 부부 사이로 잘 지내보자. 알았어. 당신이 계속 사과를 해주니까 내 마음이 풀려요. 여보, 그럼 우리 오늘 밤 같이 잘까? 나 혼자 자는 것이 부끄럽고 사랑스러운 당신을 두고 혼자 자는 게 참 못 견디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당신 안고 입고자 해요. 괜찮겠죠? 화해도 했으니까 그렇게 하자. 사실 나도 당신의 품이 그리웠어요. 정말로. 그럼 우리 밀린 사랑을 몰아서 하자. 자, 얼른 방으로 가요. 그럼 남과 르라고 다시 한 방을 쓰게 될 거예요. 우리 부부는 밀린 사랑을 하느라 일주일 내내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어떤 위기가 있었는지 남편과의 사이는 더 돈독해졌고 사랑이 더 깊어졌어요. 물론 남편이 한 것은 천부당 만부당 잘못한 일이지만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말하니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한동안 조용하게 잘 지내고 남편은 한 번도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예전의 무서운 눈빛은 사라지고 어느새 서로를 일처럼 대해요. 6개월 동안 남편과 사이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갔어요. 남편에게 소식을 전하고 집에 하루 못 들어갈 거라고 말했죠. 친구의 곁에서 함께 울어주고 슬퍼하며 하룻밤을 꼬박 새웠다가 오전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심각한 얼굴로 나를 쏘아봤어요. 당신 어디 다녀왔니? 장례식장 다녀왔다고 했잖아. 미경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아, 그러셔. 장례식장 가는 사람이 색깔 있는 옷을 입고 다녀왔네. 아, 그거. 퇴근하자마자 가서 그랬지. 나도 충격받아서 옷에 신경 못 쓴 거야. 당신, 솔직히 말해봐,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모텔방에서 남자랑 뒹굴고 있는 거 아니야? 요즘 당신 얼굴이 활짝 핀 것 같은데, 그게 다 바람 피워서 그런 거 아니야? 여보, 지금 예전처럼 날 의심하고 있는 거야? 왜 아예 그때처럼 손이라도 하지? 그레이, 옆에 내가 당당하게 나오는 걸 보니까 진짜가 보이네.
그렇게 맞고 싶어 안구나. 좋아. 당신 오늘 교육 좀 받아야겠다. 그이는 제 양 어깨를 잡고 소파에 내팽개쳤고 사정없이 두들겨 때리더라고요. 저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그만해달라고 말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남편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이제 보니 금수 같은 놈이더군요. 얼마나 저를 심하게 공격하는지 온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사이 본능적으로 집안에서 도망쳤어요. 맨발로 아파트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문이 열리자 정며 달렸어요. 남편이 뒤에서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뛰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랐는데 친정을 떠올렸지만 1호장에 가면 부모님이 놀라 기절할 것 같아서 가까운 모텔로 들어갔어요. 혼자만의 공간을 확보하고 난이 참아왔던 눈물이 줄줄 흘렀고 남편의 공격으로 아파하는 몸을 달래며 샤워를 하고 이불 속에 들어가 엉엉 울었어요. 1시간 뒤에 모텔 방문이 열려서 놀라 긴장한 채로 인사를 건넸는데 이것이 과연 무슨 일인지 의문이 들어 목이 메어왔습니다. 길게 생각해보니 남편이 불리하여 들어왔다. 내가 도망치면 난 너를 못 잡을 줄 알았냐? 당장 나와. 넌 어떻게 여기를 찾았어? 저리 가. 가까이 오지 마. 내가 네 여자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을 깔아놨어. 위치가 여기 모텔로 나타나서 사장한테 내 사진을 보여주며 내가 남편이라고 속이면서 이벤트 하는 척하라며 몰래 들어가달라고 부탁했더니 바로 마스터키로 열렸네. 어디 위치가? 주저하지 마라. 넌 나한테 그런 걸 깔아놓고 나를 감시한 거야? 어제 장례식장에 간다고 속여서 모텔방으로 간 거라고 해서 날 의심한 거고 위치가 모텔방으로 나타났다고 하네. 이제 알았어. 장례식장 바로 옆에 모텔이 있어. 그러니까 날 의심한 거구나. 거였어. 그동안 날 감시하고 있던 거야. 뭐가 어찌 되었든 당신은 무서운 짐승이야. 가까이 오지 마. 신고하기 전에 꺼지라는 말이야. 신고 이년아, 내가 너를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다. 지금부터 처맞고 집으로 끌려가는 거야. 아주 재밌겠지. 그럼 시작한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추렸는데 남편은 그 위에서 저를 공격했습니다. 다시 신이가 된 저는 그에게 잡히고 말았어요. 모텔방에서 질질 끌려나가게 됐죠. 이러지 마, 나 놓아줘. 당신 따라가지 않을 거라고. 너 집에 가서 제대로 교육 좀 받아야 해. 아무리 지랄을 해도 넌 내 손바닥 위야. 그는 모텔 복도에서도 저를 갑자기 공격당했고 그래서 제 힘을 쓸 수 없게 된 후 차에 실려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거기서 시간이 지옥같이 흘러갔어요. 다음 날에는 몸 전체에 멍이 들었고 얼굴은 부어서 아프고 움직일 수 없어서 회사에서 전화로 병가를 신청하고 쉬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출근 준비가 다 된 남편이 안방문을 열면서 나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푹 쉬어. 내가 꽃다발을 사다 줄게. 밤에는 달콤한 시간을 보내자.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매우 차분하고 안정적인 목소리로 말했지요. 저는 무서워서 대답할 수 없었고 고개를 돌렸어요.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제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나오는 길에 올려드리네요. 그의 전화를 받았어요. 병원에 다녀왔다니, 너무 아프셨겠네요. 어이쿠, 어제 큰 실수를 했나 봐요. 여보, 미안해요.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왜 그런 말을 하시나요? 치료는 잘 받으셨나요? 그럼 집으로 바로 가세요. 다른 곳에 세면 안 돼요. 나는 당신과 이혼할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오늘부터 내 얼굴을 보고 싶지 마세요. 무슨 말이에요? 이혼하려는 거예요? 어제 조금 실수를 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의심받을 일을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왜 모텔 옆에 있는 장례식장에 가서 날 오해하게 만들었나요? 지금 당장 집으로 가세요. 네 말이 다른 데로 퍼지면 제가 지구 끝까지 쫓아갈 테니까요. 아니요. 지금 핸드폰을 버리고 다른 것에 집중하세요. 곳으로 가려고 하니 이혼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잠깐만 끊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리고 이혼하기 전까지 살 장소로 원룸을 하나 구하기로 했어요. 가족들에게 지금 상황을 보이면 기절하니까 일단 혼자서 해결하기로 하고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남편과 이별하게 되어 안심했었는데 이틀 만에 다시 찾아왔어요. 아, 드디어 찾았네요. 이틀 동안 잠 못 자고 일도 못 했어요. 당신 찾느라 아무것도 못 했었다고. 어떻게 찾은 거예요? 핸드폰을 버리고 나오셨는데요. 당신의 사진 한 장 가지고 원룸촌을 뒤져서 찾으셨어요. 회사가 가깝다는 것만 알고 있었잖아요. 돌아다니다가 건물주들을 만나고 물었지.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내 손바닥 위에 있기 때문이라고요. 당신 보지 말고 제발 돌아가 주세요. 제가 무서워서 당신 곁에 머무를 수 없어요. 여보세요. 겁먹지 마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아, 이거 받아주세요. 당신을 위해 발을 준비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나올 지경까지 애원했지만 그냥 떠나주세요. 진짜 무서워요. 만약 당신이 떠나지 않으면 신고할 거예요. 뭐? 신고를? 여보, 신고를 하려면 벌써 했겠죠. 근데 당신은 날 사랑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 말이 틀릴 틈이 없어요. 어서 여기로 오세요. 집에 가요. 짐승 같은 놈아, 난 절대 안 나가. 그래? 그럼 또 교육을 해야겠네. 이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제발 날 그냥 내버려둬 달라는 말이야. 에이, 당신은 내 여자한테 어떻게 두고 주겠냐. 우리 평생 함께할 부부잖아. 자, 그럼 애정 표현을 시작할 텐데 공포에 놀라 또 다시 공격했죠. 제가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면 패닉 상태라 아무도 믿지 못해서 그런 거라 생각해 주세요. 여하튼 집으로 돌아가자. 남편은 다시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저에게 꽃다발을 건네줬어요. 소름이 끼칠 것만 같았어요. 여보, 당신보다 아름답진 않지만 꽃다발은 늘 아름답지. 이제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화해하고 서로 의심하지 말고 살자고. 의심하고 공격한 건 당신이에요. 나는 아무 일도 안 했고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어. 알았어. 내가 다시는 당신께 손대지 않을 테니까 내 사과 받아주고 내 아내로 계속 남아주길 바랄게. 그의 얼굴을 보니 다시 순한 양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계속되면 진짜로 뭔가가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시 탈출하는 것은 제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가스라이팅이 있길래 겁을 먹은 건지 회사에서 퇴근하면 저절로 집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는데 회사에서 야근을 한 날 밤에 다시 의심이 돋아서 눈이 맹수로 변해버렸어요. 당신한테 뭐 하러 왔어? 왜 야근을 하고 있어?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사무실에 있던 게야. 내 생각에 회사 직원이랑 바람 피운 것 같아. 내 얘기가 맞지? 왜 그러세요? 이젠 회사 안에서 바람 피운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신이 나갔다. 그러면 안 돼. 이제 당신에게 겁 안 줄게. 이혼하겠다고 얘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했잖아. 몇 주째 그런 건지 똑바로 해. 그럼 오늘 올바르게 가르쳐 주겠다. 아니야. 마네크로 아냐. 날 건드리지 말아줄래? 하지만 남편에게 쌓인 미움 때문에 다시 맞아야 했어요. 그 다음 날은 당연히 병원에 가야 했지요. 회사에 빠져버렸다. 그러나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왜 매번 집에 돌아가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할 능력조차 없다. 남편에게서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떠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가스라이팅을 받아들여 결국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공포에 사로잡혀 그냥 계속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여보, 오늘도 일찍 들어와서 회사를 마치면 곧바로 집에 와, 라고 말했다. 오늘 야근이 있을지도 몰라. 야근을 왜 항상 좋아하는지 하고 물었다. 야근을 이용해서 사무실 밖에서 바람 피우는 게 아니야? 내가 믿고 있잖아. 아, 맞다. 그런데 나 기다리게. 사무실로 안 들어와도 된다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데 내가 옆에서 당신 일 도와주면 되잖아.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그 수고까지 해줄 필요 없어. 내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끝내고 나올게. 그래, 그럼 이따가 회사 앞에서 보자. 남편의 눈빛은 정말 무서운 맹수 같았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은 들었지만 다시 실행하지 못했어요. 그에게 길들여진 저는 시키는 대로 하면서 지냈습니다. 며칠 뒤 남편과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가 사랑을 나누자며 제 몸을 건드렸어요. 저는 기분이 불쾌해서 인상을 지었고, 자기야 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그냥 내버려둬. 뭐야, 당신 벌써 다른 놈이랑 풀고 들어온 거 아니야? 그래서 날 거부하는 건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날 위치 추적하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바람을 피우겠어? 아니, 그럼 내가 감시하지 않으면 바람을 피우겠다는 말인가? 옆집 내게 애정 표현을 듣고 싶겠지만 침대에서 일어나 남편에게 손을 빌며 말했어요. 여보, 제발 손 찍지 마. 나한테 손대지 말아줘 제발. 아이 옆에 서방님이 사랑 좀 하자는데 그를 거부해. 이년아, 내가 어디서 풀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 왜 날 거부해? 내가 싫어진 건가? 여보, 말해봐. 나를 싫어졌어? 아니야, 그런 거로. 아니에요. 제 몸 상태가 정말 안 좋아서요. 손가락을 대고 이러지 마세요. 아프다고 했는데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당황시키려고 하는 거야? 남편이 한 번 하자고 하면 군다리 하지 않고 할 거예요. 인상을 쓰고 싫다고 거부할 거예요. 내 정신 상태가 이상한지 다른 남자가 있는 건 줄 알겠군. 내 입으로 다른 남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정신 상태가 이상한 거겠지.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겠어. 여보,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날 밤 저는 금수 같은 남편에게 가혹하게 처벌당했습니다. 역시나 다음날 몸이 아파서 회사에 갈 수 없었고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잤어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이번에도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어요. 짜잔, 여보. 어젯밤 많이 아팠지? 나 미안해. 어제는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 많이 아팠어. 꽃다발 고마워. 역시 꽃다발에 풀리는구나, 여보.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 일종의 사랑 표현이니까 이해해 달라고. 사랑 표현, 알겠어?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당신 괜찮은 거 맞아. 표정 뭐 하니까? 날 괴물처럼 보는 것 같은데. 혹시 어제 교육이 덜 된 건가? 그 말을 듣자 저는 억지로 한복 웃음을 짓었습니다. 아니야, 나 지금 엄청 좋아. 당신한테 꽃다발 받아서 기분이 찌른다고. 여보, 진짜로 고마워. 그래야지,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는 콧노래를 부르며 저녁상을 차렸고 오글거리는 혀짧은 소리를 내며 저에게 밥을 먹이려고 했어요. 우리 달기야 해봐. 오빠가 밥 먹이 줄게. 아니야, 내가 먹을게. 그만해. 제가 거절하자 남편의 표정은 순식간에 맹수로 돌변했고
이 옆편에서 남편이 노력하는 게 안 보여. 그냥 좀 받아주면 돼. 나 알았어. 여보미 미안해. 먹이 줘. 아, 진작 그럴 것이지. 자, 밥 한 숟가락에 김치랑 고기 얹어서. 맛있지? 응, 맛있어. 고마워. 여보, 저는 그렇게 무섭고 놀랄 만큼의 남편 앞에서 아무런 저항과 반항을 하지 못하고 바보같이 바로 먹었습니다. 지냈던 시간은 기억에 남지만 얼마 후 미국에 살던 신우이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신우이는 남편보다 나와 더 친밀한 사이여서 곧바로 연락이 왔죠. 회사 앞으로 찾아온 신우이와 함께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새언니, 너무 보고 싶었어. 너와의 만남은 결혼식 이후 처음이야. 네, 아가씨, 1년 만에 보게 될 것 같아. 미국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 나는 정신없이 돈을 번거로워했지. 그래도 새언니, 너 왜 이렇게 얼굴이 말라 보이니? 아파 보여. 네, 새언니, 무슨 일 있니? 이야기 좀 해봐. 신이가 계속 말해달라고 하더라. 그때 나는 처음으로 우리 부부 이야기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화를 설명했어. 그러자 신이 입을 틀어막으며 놀랐어요. 세상에 언니가 때릴 때가 어디 있는 거라고. 미친 사이코를 만나 어릴 때는 날 그렇게 패더니 아직도 그 벌은 못 고쳤나 봐요. 아가씨를 때렸다고 하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오빠랑 많이 싸웠어요. 물론 언니만큼은 아니었지만 제대로 미친 개가 따로 없었어요. 되고 정신 차려먹은 줄 알았는데 더 심해졌네요. 새언니 앞으로 어쩌려고 하는 거예요? 아가씨 이상하게 그 이한테 벗어나지 못하겠어요. 도망가다 잡혀온 게 2번이나 되고 매번 꽃다발을 들고 와서 사과하는데 거기에 길들여진 건지도망을 못 가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요, 이해돼요. 진짜 겁에 질리면 무서운 대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못하면 안 돼요. 우리 오빠가 언니를 가스라이팅 하고 있어요. 언니는 그렇게 이혼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네, 이혼하고 싶지만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혼해 줄 리가 없고 나중에 더 나쁜 짓을 할까 봐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우리 새언니 정말 힘들었네요. 새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제 저만 믿으세요. 당연하지요. 그런 사이코 놈과 함께 살게 두지 않을 거예요. 신우의 말을 듣고 희망이 생겼어요. 아주 오랜만에요. 신우는 웃었다. 그가 나에게 어떻게 복수할지 아이디어를 알려주었고 그가 하는 대로 따라하기로 결심했다. 그리하여 며칠 후 토요일에 남편이 깨어나기 전에 외출했다. 남편이 일어나자마자 저를 못 보고 당장 전화를 걸었다. 당신 지금 어디에 있니? 위치 추적이 공터로 잡히는데. 아, 그냥 친구를 만나고 있어. 친구랑 잠깐 방금 전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그 놈, 누구야? 아, 아이, 남자 내 친구야. 왜 그래? 뭐가 어때? 이 뭐야, 마누라가 돌았나? 토요일 아침부터 남자를 만날 거냐? 너 오늘 뒤졌어. 거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 나는 긴장하면서 전화를 끊고 남편을 기다렸다. 이윽고 남편의 검은 차가 보였고 마음을 단단히 준비했다. 남편이 차에서 내려와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해? 그 남자 때문에 어디에서 손 써주러 왔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야? 아, 나도 모르겠어. 뭐야, 모른다고? 이 여자가 바람 피우는 것도 모자라서 날 모욕하잖아. 이곳에서 바람 피우는 걸 보니까 당신 정신 나간 거 아닌가? 아뇨, 아무것도 없네. 마누라 패기 딱 좋은 장소야. 거기 폐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오늘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고통을 맛보게 해줄 테니까.
응, 알겠어. 따라갈게. 쉬고 맞고 싶어. 환장했나? 그래, 나한테 처맞고 상간남이 어디 있는지 바로 말해라. 오늘 여러 사람 잡을 생각하니까 흥분된다. 그래, 폐건물 안으로 따라오자. 들어서자. 그 남자는 손을 내밀었어요. 그때 남편 뒤에서 나타난 남자가 그의 손목을 꺾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아이고, 아들아. 예전에는 천둥 벌거숭이 마냥 쌈박질을 하더니 이젠 내 아내를 못살게 구는 거냐? 아버지. 아버지가 여기서 어떻게 왔냐고? 차 타고 왔지. 찢어갈 놈아. 감히 내 소중한 며느리를 여러 번 괴롭혔다고? 너 오랜만에 아빠한테 혼 좀 나보자. 신우이가 낸 아이디어는 바로 시아버지입니다. 남편이 학창시절에 사고를 몇 번씩 쳤는데 그때마다 시아버지가 사랑의 매로 남편을 다스렸다고 했어요. 그는 대들지 못하고 무서워하는 유일한 존재라고요. 아버지께서는 유도 유단자로서 굉장히 힘이 세셨다. 어쨌든 아버지가 제 이야기를 듣고 곧장 공터로 제 남편을 불러 양양이 혼을 내주셨어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 나이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매를 맞겠소? 그만하십시오. 아직 멀었어. 이년아, 며느리가 당한 것의 10배는 돌려주어야지. 아버지는 그 말을 들어 바닥에 때려 눕히고 사정없이 갈겼다. 자국이 짙고 피가 돼 패셨는데. 아버지, 그만해주세요. 이 자식아, 내가 정신 차리고 따르르 잘 키웠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네. 고운 예쁜 며느리가 어디서 그 난리를 친 거냐 이게. 나는 당신을 잘못 길러버린 죄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아니에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다시는 아내에게 손을 대지 않을 거예요. 이미 늦었어요. 너는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하지 치료를 받아야 하겠어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이제 올 시간이 되었는데 왜 안 오시는 건가요? 아들아, 이제 정신병원에 가는 시간이야. 우리 가족 모두 강제 입원에 동의했고 세부진단서를 다 제출해서 경찰에 신고했어. 너의 위험이 상당히 높아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거야. 정신병원이야. 날 병원에 가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돼. 지금은 어느 시대냐 강제로 입원시키겠어요. 이건 안 돼. 절대 병원에 가지 않을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너한테 도망칠 시간이다. 구멍이 없다고 받아들이고 가서 치료를 받기로 했다. 정신을 차리라고 안 돼. 저리 가. 이 도친내야. 남편은 자빠져 있었다가 벌떡 일어나며 시아버지를 밀치고 폐건물에서 도망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정신병원 차량이 멈추고 덩치가 큰 여러 명의 남자 간호사가 내렸다. 남편을 향해 달려들며 놈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비켜, 난 멀찍하다고. 정신병원에 입원 따윈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해. 남편은 몸부림을 치며 빠져나가려 했지만 간호사들에게 힘으로 제압당했다. 그리고 차 안에 태워졌고 그대로 정신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물을 흘렸다. 시아버지와 시누이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이제는 모든 게 가져가야 한다. 해결될 거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세아가 그동안 몸고생과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이제 걱정하지 말 것이다. 저놈은 이제 쉽게 나오지 못할 것이므로 제대로 치료를 받고 나올 테니 안심해라. 새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언니를 괴롭힐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어요. 정말 끝난 거죠? 남편이 다시 제게 찾아와 끌고 가는 것은 아니겠죠? 그동안 정말 무서웠어요. 도망가면 잡혀와서 반복되니 겁이 나서 도망갈 수도 없고 공포에 휩싸인 채로 있다고요. 세아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예비가 다 해결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시아버지는 저를 안아주시며 괜찮다, 미안하다 하시며 다독여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후 며칠 후에 이렇게 되었어요. 시아버지가 남편을 찾아가 도장을 받아왔고 변호사를 구해서 남편 없이 가정법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그동안 제가 겪은 일들을 봐서 신혼집을 저에게 주시고 막대한 위자료를 주셨습니다. 새 아이 이걸로 내 상처가 달래질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라. 이 정도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 그 위자료로 일을 마무리 지으셨으면 하네. 내가 치료를 받았으면 하는데 아이 몸도 몸이지만 마음의 상처가 심할 테니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치료하고자 합니다. 내가 아는 정신과 박사가 있는데 가서 진료를 받아봐.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가씨랑 아버님 더 없이는 저는 평생 바보처럼 당해온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이야,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도 모르겠어. 이 모든 것은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내 잘못이에요. 날 원망하며 살 거야. 그리고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도 받고 정신과 치료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입이 다물려 박사 앞에서 한마디도 못했지만 두 번째 방문 때는 앞서 겪은 패닉 상태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약을 복용하며 치료를 받았고 2달 후에는 편히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벽은 꼭 넘어야 합니다.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고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내 아들을 꼭 만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갑자기 만나야 한다고 하며 놀라웠어요. 그 이가 나에게 공포의 대상이어서 꼭 넘어야 할 산이에요. 만나서 욕도 하고 농짝을 칠 거라고요. 아무래도 내가 옆에 있을 테니 차마 못하는 말도 하라고. 하지만 아니요. 나 혼자 해야 해요. 그래야 그 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러다 아버지가 면회를 신청해 주시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병원 휴게실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환자복을 입은 마른 남편이 슬리퍼를 질질 끌고 들어왔답니다. 여보, 당신이 날 찾아온 거죠? 어이가 있어요. 왜 당신이 나를 찾아왔는지 알고 싶었어요. 당신이 내 맘을 알고 찾아온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걸까요? 그만해. 당신과 나는 이혼한 사이고 여기 온 이유가 있어요. 그냥 당신을 보고 싶었고 걱정돼서 찾아온 건 아니에요. 일단 이부터 받아라. 그의 뺨에 강하게 한 대 날렸어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뺨을 날리려고 찾아온 거예요? 너도 무섭지 않다는 걸 알려주려고 왔나 봐요. 조증과 의존증,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잖아요. 너는 나를 공포의 상자에 가두고 장난을 쳤어. 이제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아. 다 잊어버렸어. 용서해. 왜일까요? 그런 행동을 그만두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 마음속으로는 결코 당신에게 손을 대면 안 된다고 외쳤는데 제 의지와는 무관하게 당신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것 같아. 진심으로 사과할게. 나는 지금 치료를 잘 받고 있고 많이 반성하고 있어. 당신은 원래 감옥에 가 있어야 하며 정신 이상으로 기거야. 내가 먹고 고소했다면 시궁창 바닥에서 썩어가고 있을 거라고 알아. 당신이 날 배려해서 정신병원으로 보낸 것을 알아. 그래서 치료를 받고 있잖아. 여보, 나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내가 정상적인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면 날 다시 받아주지 않을래? 우리가 연애하던 때를 생각해봐. 얼마나 행복했는지 당신도 알잖아. 나는 너를 다시 받아줄게. 미친 사이코노마. 받아들이라고 차라리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라고 했어. 너하고 다시 만나느니 그 편이 훨씬 나아. 여보, 우리 이젠 다시 이어붙일 수 없는 거야? 난 여기서 생각나는 사람은 오로지 당신뿐이라고.
그걸 고맙다고 해야 하나? 아니야. 넌 나를 몸도 정신도 온전치 못하게 만들고 내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게 했어. 그런 위험을 내 옆에 두지 않을 거야. 오늘 나는 당신이 무섭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고 왔어. 그리고 날 다시 찾아오면 진짜 지옥이 뭔지 보여주겠다고 경고하러 왔어. 알아들었어. 그는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용서해달라고 다시 받아달라고 짓거린다. 하지만 난 그놈의 얼굴을 세게 날려버리고 말했어. 질질 짜지 마. 이 또라이 자식아. 평생 정신병원에서 썩으면 좋겠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 잘 썩다가 나가라. 그리고 다른 여자 만나지 마라. 괜히 내 처지를 겪는 여자가 있으면 내가 그 여자에게 미안하잖아. 알았지? 반성하고 치료를 잘 받아서 평생 혼자 살아. 당신이 원하는 복수가 이루어지게 할 거야. 여보, 진짜 미안해. 별거 아닌 놈 그만 돌아가서 정신병이나 고쳐. 그렇게 후련한 마지막 복수를 하고 정신병원에서 나왔어. 얼마나 시원한지 웃음이 절로 나왔어.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완전히 끝이야. 났습니다. 그래요.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잘 했어요. 내 아들은 내가 책임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해. 너를 안게 하고 두고 싶어요. 내 애가 몇 년 후에 태어날지는 모르지만 시골에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그게 좋은 생각이야. 아버지, 그럼 이만 가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어요. 이제 작별이야. 우리는 다시 만나지 않기로 결정했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됐어. 신우는 내 일에 도와주고 미국으로 돌아갔어. 그 후 나는 위액을 받아 새로운 장소로 이사를 가서 홀로 살기 시작했어. 친정 부모님께서 같이 살자고 하셨지만 나는 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거절하고 홀로 서기로 결심했어. 나섰죠. 저는 재혼이나 연애는 꿈도 꾸지 않고 있어요. 저에게 다가오는 남자들이 몇 명 있었는데 모두 거절하고 싱글로 지내고 있다.